안녕하세요. 정병희입니다. 이제 막 피싱 수업이 끝났고요. 오늘은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 요즘에 계속 그 안티프레질과 블랙스완이라는 책으로 해독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아이수양 대표님 수업에서 배운 블랙스완을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좀 남겨보려고 해요.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을 좀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블랙스완이라는 거 요즘 계속해서 이제 여기 제 유튜브 영상에도 남겼는데 들어보셨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번의 삶을 뒤바꾸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진다거나, 아우 아파트가 무너진다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대교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도로가 무너져서 한강에 이렇게 해서 그때 사람이 인명피해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9.11 테러라든지 2008년도에 금융위기, 그리고 이번에 2019년도에 코로나, 이런 것들은 정말 갑자기 예측하지 아침에 출근을 했을 때 그 다리가 붕괴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하지만 그 시간대 거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갑자기 다리가 무너져서 이렇게 안가 상품백화점에 그날 하필이면 백화점에 가는 날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삶에서 우리는 많은 블랙스완을 겪는 게 아니고 어쩌다 이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블랙스완, 저에게는 그게 이제 남편의 병, 그걸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신 거고, 그리고 어 저의 뭐 투자를 잘못해서 전체 재산을 잃어버려서 정말 모든 제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돌아가서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정말 죽어야지만 되는 그런 삶을, 그런 위기가 왔고, 그리고 저에게 또 아들 어느 날 갑자기 장해진다니, 이렇게 오면서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블랙스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변동성, 그 다음에 바벨 전락,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일찍 제가 알았더라면 그때 그런 고통들을 겪는 거는 똑같았겠지만은 조금은 더 시간을 길게 그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좀 단축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요즘에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변동성이 큰 블랙스완 같은 그런 게 저에게 없었으면은 지금의 저의 모습은 없을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아이슬란 대표님을 찾지를 않았을 것이고, 제가 아이슬란 대표님 이런 PCM을 찾게 된 거는 모든 건강도 제가 잃어보고 모든 것들을 했을 때 상담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고 모든 그런 것들을 해결을 제가 혼자서 했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삶이 중산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저를 잃어버린, 저를 찾을 수가 없었던, 항상 저라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를 찾고 싶어서 찾았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와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돈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벌었기 때문에 어, 정병님이라는 저는 없더라고요. 상담을 3년 받고 우울증 약을 먹고 뭐를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무나 삶이 갑자기 이게 모든 거를 뺏어가서 힘들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 그 하나가 빠져 있는 그거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런 PCN 교육을 듣고 그리고 아이스간 대표님과 1대1 코칭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만큼 제 안에 제가 없는지를 몰랐고 그리고 어떤 게 채워야 되는지도 몰랐고 왜 이렇게 그 부분들을 무서워했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책을 해독을 해주고 그리고 알산 대표님의 그동안에 경험했던 거 1대1 코칭 수업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끌어내 줬을 때 처음에는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한 번도 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과연 나는 될까? 나는 안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1년이라는 걸 제가 끊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래도 해보자 그 생각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저에게 인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 안에 저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꺼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블랙스완, 안티프레즐 이런 책의 해독이 모두 이제 제 것이 되어 가는 거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제가 경험을 그런 변동성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지금도 아마 이런 책들을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해도 제 삶에 연결을 못 시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 지금 그런 경험들, 그런 실패와 그리고 실패를 그냥 이렇게 너무 크게 했기 때문에 또 그 올라오는 과정들 그리고 이 한 분야에서 제가 부동산 중개업자로 20년을 했지만은 이거를 제가 본업으로 그러니까 중개업자만 본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본업으로 또 찾아가야 된다는 것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이걸 실패했으니까 다음에도 실패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을 거다. 과거에 이걸 성공했기 때문에 또 그걸 미래에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이런 예측을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한 사람들은 이게 거기에서 머물러 있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성공했던 사람들은 성공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다가 크게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과거의 패턴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게 블랙스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예측하지 말라. 노출을 관리하라. 예측을 되는 대로 우리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우리가 노출에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을 관리를 해가면서 이 총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대중의 왕국이 되는 게 아니라 평범의 우리는 왕국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들을 제가 알아듣는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 시간이 굉장히 눈이 번쩍번쩍 2시간 오늘도 3시간을 했는데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제가 과거에 그때 고민했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이게 왜 그랬는지를 이제 알게 되니까 이 노출을 많이 정말 관리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예측을 노출을 조금 있었을 건데 그 부분을 놓쳤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모르면 왜 당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모르면 당한다는 말 단순히 이게 무식해서 당한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난 원래 이래 하는 대중의 태도 그게 문제라고 하는데 맞더라고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하고 저는 이 교육을 통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나는 원래 책 안 읽어. 이건 책하고 상관이 없는 거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본인의 그 패턴만 생각을 있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런 거 안 해. 내가 이 나이에 그거 해서 뭐 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지금 한 10개월 정도 이걸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MF 케어 또 한 번, 이러면서 거의 일주일이면 8번의 독서를 제가 통하면서 오다 보니까는 하면 할수록 이제 더 목마르다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어떤 게 있는 건지 이 받아들이는 게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의 경험과 지금의 이론이 이제 접목이 되니까 어설픈 경험주의에서 이제는 회의적이진 원칙 경험주의로 이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를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는 제가 이단화가 좀 되어 간다는 거, 제 안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저를 꺼내면서 저 안에는 정말 다양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다양성이라는 걸 받아들일 때는 다양한 일을 해본 사람들이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제 안에 다양한 어, 저의 병림이가 정말 다양하게, 한쪽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인 제가 있고, 한쪽에서는 쭈그리 제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저걸 너무 해보고 싶은 호기심의 제가 있고, 그리고 항상 그 제 안에 거절을 하면서도 이 거절을 이겨나가면서 또 가는 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에는 무조건 안 돼? 화면만 보고 이러면서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다면, 지금은 그래? 저 뒷면에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래? 또 다른 내가 나와서 그래 이것도 해봐 그러면은 또 그것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알잘하게 제가 많은 것들을 시도 안 해봤던 것들을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해보는데 해보고 나면은 거기에서 또 깨달음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접목이 되면서 제가 또 성장해 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대중의 태도가 아니라 이런 이단화로 가면서 내 안의 거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확장하고, 그러면서 예상 못한 위기에서 더 강해지도록 해 나가는 게 우리는 지금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좀 더 단단해져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지금 무엇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할 때 어떻게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이제는 제가 좀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블랙스완 시대의 생존 전략이라고 이제 하는데, 진짜 보험은 기인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격하게 제가 공감을 했어요. 항상 저는 인복이 좀 많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고, 어떠한 거에서 가장 마지막에 밑바닥에 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있었고, 이끌어줬다는 게 그냥 이끌어준 게 아니라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기인을 만나더라고요. 제가 부동산에서 실패를 하고 완전히 밑바닥이 되었을 때 저는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그러면은 그때 제가 전략을 짰던 거는 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말자. 왜냐면은 손님들이 이제 오면은 제가 지역에 있는 물건을 물어보면은 그 지역만큼은 확실하게 아는데, 다른 지역의 물건을 물어보면 제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또 그 지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설명을 해주는데도 제가 자신 있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제 지역 것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계점이라는 걸 알고서,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생각했던 게 이제 부동산을 한 3년, 2년만 하면은 다 그 지역을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3, 4년이 되면은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않아도 지도가 이 손바닥 안에 있다 보니까 일산의 서구 동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새 저에게 자산이, 지금도 저는 제가 집에서 사무실에 나가지 않아도 전화가 오면은 이 일산의 전 지역을 시세와, 그리고 거기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금액이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제가 3, 4년에 한 번씩 새로 오픈을 하면서 그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 큰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뭔가 제공을 하려면은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했던 거였고, 집도 제가 7번을 이사를 했던 거는 그 지역에 한 지역마다 제가 집을 사서 이사를 했어요. 제가 또 직접 살아봐야지 여기에서 불편한 것들, 여기에서 보완해야 될 것들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최종적으로 왔지만, 여기에서도 제가 이제 이사 온 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여기 올 때는 제가 여기서 끝까지 머무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또다시 제가 이사를 또 가고 싶은 지역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거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하면서 이런 이론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실물을 통해서, 이런 고객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략이라는 게 그거였는데, 그때는 양면성을 못 봤기 때문에 이런 한 방향성만 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투자 손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몰려왔을 때, 몇백 명이 몰려오고 이래도 그거를 다 해주고 관리를 지금까지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인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에게는 또 한 분의 정말 그때는 실무의 경험주의로 기인을 만났다면, 이번에는 실무와 이런 어설픈 경험주의 이런 거에서 회주기적인 원칙 경험주의에 저에게 이런 기인이 저에게 왔다는 게, 이것 또한 제가 한 5년 정도 건강을 잃으면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정말 저는 무던히 애를 썼거든요. 상담을 3년을 받고 신경정신과도 다니고 우울증 약도 먹고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의 공허함과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이 일에 번아웃이 올 정도로 모든 몸에서 변화가 오고 이러는데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래서 이런 집에 투자, 인테리어를 1억 5천이 넘게 들어가서 하고, 사무실에 이런 옮겨 다니면서 인테리어를 거기다 몰빵을 하고, 그동안에 제가 앞만 보고 살았던 거에 대해서 보상이라도 할 듯이 저에게 모든 옷들, 좋은 옷들, 무슨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을 선물하고, 여행을 안 다녀봤던 것들에 대해서 럭셔리한 최고의 5성급 호텔,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몇 천만 원을 써보고, 이렇게 해도 항상 남아있는 게 공허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찾아온 게 제가 이 PCN 교육을 들어왔었고, 이 PCN 교육을 들어온 게 정말 제가 큰 목표를 두고 들여온 건 아니었고, 그야말로 저라는 사람, 정병님 저라는 사람을 정말 알고 싶었거든요. 저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길래, 어떤 내가, 또 다른 내가 있길래 이렇게 모든 거를 하고 해도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다 갖췄는데 이 공허함은 뭐일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내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그 무기력증에 빠지는 이런 것들이 찾고 싶어서 왔었는데,
그래서 알선 대표님하고 그 처음에 인터뷰할 때도 저는 오로지 저의 정체성을 알고 싶고, 어, 저의 이런 저라는 사람을 알고 싶다. 제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고 제가 정말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무언가 특별히 알아서가 아니고 이런 상담을 통해서도 내 안의 거를 들여다 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위로해 주고, 그걸 꺼내는 거는 제가 꺼내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은 어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상담을 받고 뭐 해도 내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꺼내주기만 하는 거지. 상담은 내가 그 꺼낸 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인식이 되고 인지가 되고 이러니까 꺼내면 이걸 어디다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 줄을 알지만은, 상담을 받을 때는 꺼내지만 그걸 어떻게 이거를 인식을 못하니까 그 안에 다시 들어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 또 다른 이 진짜 보험은 기인이라는 말에 격하게 공감을 하는 게, 저에게 기인이라는 거는 이런 PCN 교육에 들어온 거, 그리고 PCN 교육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아이스간 대표님을 만나고, 아이스간 대표님 이게 PCN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게 또 목말라 있어서 아이스간 대표님하고 1대1 코칭 수업을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이런 인식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정리가 좀 되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천진난만했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제 안의 거를 꺼내지를 못하니까 질문이라는 거를 하라고 하는데도 질문을 해보고 살아보지 않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궁금한 게 별로 없었고 항상 정답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단순한 지식은 알지만은 이렇게 고차원적 지식이라는 거는 제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닫지를 못하는데 뭔가 자꾸 피드백을 주면은 더 많이 불편하고 더 숨고 싶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과연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항상 내 안에 거절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정말 순간이동처럼 이게 딱 꺼내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귀가 이제 들리니까 수업이 처음에 재밌었던 거는 몰랐던 거, 그 수업 내용 자체만으로도 너무 재밌었고, 지금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 단어가 내 삶에 다 녹여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스현 대표님과 이런 PCM 수업은 40대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더 돈을 벌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훨씬 앞으로 저처럼 20년의 세월 동안을 혼자서 그렇게 애쓰고 살아온 것들에서 죽기 살기로 해서 이만큼 올라온 것과 이 일찍부터 이걸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이 비즈니스라든지 세일즈 이런 걸로 인해서 진짜 금방 올 천, 올 삼천 이렇게 돼 가시는 분들을 저희 뭐 아이스연 대표님 수제자 아실 거예요. 김지순 PD님이라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삶으로 또 연결이 바로 되면서 다른 것들까지 다 이렇게 같이 얻어가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제 일에 대해서, 저는 중개업자였는데 중개업자의 삶이, 저는 제 일을 사랑하고 한 번도 부동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 일을 할까 생각을,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아이스간 대표님께서 저에게 본업을 찾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해를 못 했거든요. 저의 본업은 중개업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본업의 뜻을
알아듣게 되고 본업을 하게 해서 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그리고 최종 저의 목표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로드맵이 나오다 보니까 음, 저의 삶이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이만큼 쌓아 있는 게 떨어질까봐 무서웠고, 그리고 이제 이만큼 정말 길을 쓰고 왔는데 그게 떨어질까봐 두려웠고, 근데 이제는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로드맵 같은 것들이 조금씩 알기 시작해지니까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더라도 이득은 있다는, 그러니까 토끼처럼 제가 빨리 가지는 못하지만은 다행히 저에게는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런 이론에 또 이런 것들에 들어오면서 접목이 되고, 또 아이스앤 대표님의 그런 경험, 회의주의적 원칙 경험주의를 배워가면서 이렇게 방향성을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고, 이거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지식이 아니고 나 자신을 회복하고 설계해 줄 수 있게 해준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의 제2의 인생을 이 갈 수 있도록 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단단하게, 물론 제가 이 앞으로 블랙스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겠지만은 그 블랙스완을 이제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단단하게 가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제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나이가 먹었다고 나는 이제 60이 다 됐으니까 안 돼. 저도 처음에 이거를 시작했을 때는 제 나이 탓을 많이 했어요. 내가 나이 먹었는데 과연 될까? 나는, 그리고 또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적어놔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러는데, 이제는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단어가 제 입에 착착 달라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제 머릿속에서도 그게 이렇게 그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 이, 이런 교육들이 오늘 또 한번 제가 또 인식을 하게 된 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 근데 지식의 경험도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지식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바벨 전략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바벨 전략이라 그래서 한쪽은 안전하고 한쪽은 도전적으로 해서 이 중간 지점으로 가지 않고, 정규 분표에 있을 때 항상 바벨 전략을 쓰고 이걸 같이 운전을 이렇게 운전대를 잡더라도 이걸 잘하고 가야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한쪽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기울어져서 무너졌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안전한 거를 하나를 항상 키를 잡고 있고, 이 극단을 같이 동시에 도전해 보는 이런 분산적인 거를 전략을 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게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대중의 삶은 이 바벨 전략을 쓰지 않고 한쪽만 이게 쓰다 보니까 항상 무너질 때도 쉽게 무너지고, 무너지면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거를 내 경험으로 삼아서 이게 가야 되는 건데, 보통 반복해서 실패하고 실수하면은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두렵다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차단시켜 버리기 때문에 더 나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제 삶에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변하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겠죠. 이 나이에 이제 안전하게 살아도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도전을, 근데 그게 큰 뭔가 별을 두고 도전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안 해봤던 것들을 해보고 안 되면은 돌아오고, 하지만은 더 저의 본업은 부동산으로서 같이 가는, 그러니까 저의 삶의 안정적인 거는 이거지만은 여기 그 땅 쪽으로는 이것저것을 잘잘하게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는, 그게 저에게 요즘 가장 어, 시너지이고 가장 행복하게 오는 감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적화 피하기라고 이제 오늘 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는 효율적으로 보이려고 모든 것들을 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게, 그리고 남들이 이미 간 길, 그러면서 그거를 최대한 이렇게 잘 되는 것만 뭐든지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 어, 우리가 남들이 다 한 거,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남이 알려준 주식을 하면 망하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 손님들에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도 믿지 말고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전문가를 찾아야 된다. 전문가에게, 그리고 전문가가 다 해주더라도 의심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만큼은 알려주는 거지만은 그거를 마지막에는 내가 결정할 때는 최악도 생각을 해야 된다. 항상 이게 잘 될 거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계약을 할 때라도 항상 최악과 최상과 이 중간 지점은 없다는 거. 그러면은 이 투자를 할 때도 그런 본인들이 그거를 좀 세워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손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이전에는 무조건적으로 좀 밀어붙이고 해야 된다. 하나의 제가 중개업자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중개업자의 삶보다도 정말 그 사람에게 맞는 집.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하나의 자산 가치도 있어야 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편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지고서 오를까 떨어질까, 이걸로 인해서 내게 다 잃을까, 올라가서 더 모든 삶이 더 좋아질까, 그거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최고 잃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얻었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를 가야 될지, 이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를 이제는 저도 그분들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삶도 이렇게 하나씩 전략을 조금씩, 예전에는 전략을 앞에 거는 못 세우고 크게만 세우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도 이제 해주는 게 중복과 느슨함, 이건 비효율이 아니라 생존의 여유라는 거. 거북이처럼 이렇게 느려도 이득을 챙기는 거고, 그리고 약간 꾸물거림,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또 꾸물거림이라는 단어가 대표님 수업에 그걸 듣고 나서 저에게 적용을 되게 많이 해요. 이전에는 뭔가 결정을 하면 정말 빨랐거든요. 그리고 빨리 실행하고 빨리 모든 것들을 제가 이걸 얻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시간이 돈이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항상 계획을 세우고 빈틈없이 그 시간들을 채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꾸물거리면서 고객들에게도, 예전에는 막 뭔가 집 보여주고 뭔가 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바로 전화해서 어떻게 하는데, 지금은 시간을 텀을 두고, 오늘도 지난주에 집 보신 분하고 오늘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미 그분하고 하니까는 저는 그분하고 충분히 어느 정도 소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전화를 하고 꾸물거리면서 그 다음 거를 또 전달하고 했을 때도 오히려 그 손님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일정들을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뭔가 급하게 갔기 때문에 손님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뭔가 했을 때 기다려주지 않고 전화를 차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집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냥 노심초사가 되니까 뭔가 막 밀어붙이는 게 있었다 그러면은 그게 계약으로 되기도 하지만은 더 그 손님마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손님이 비록 계약으로 연결은 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문의 전화도 오고 또 손님도 연결도 해주고 이런 게 있는데, 저 또한 이런 꾸물거림, 급하게 전화를 받는 것도 예전에는 무조건 한 번만 눌리면 받아서 모든 것들, 그리고 전화를 못 받고 그다 바로 연결이 안 되면은 막 콩닥콩닥 했는데, 지금은 전화가 왔는데 제가 다른 일이 더 급한 일을 해야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살짝 그 여유로운 시간, 여분을 둔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여분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꾸물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 간다는 거,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 삶이 요즘엔 많이 여유롭다는 거, 그게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로운 게 아니라 이런 시간적인 활용을 제가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 수업 시간에 들은 것들도 제 삶에 모두 접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음, 정말 많이 감사함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 가짜 감사, 이거를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지금까지는 가짜 감사, 물론 감사는 똑같지만은 두렵고 무서워서 감사해야지 얻을 게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런 감사를 많이 이렇게 노출을 시켰다면, 지금은 진짜 이게 저한테는 큰 이득인 거예요. 이런 인식을 하고 이런 깨닫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접목시켜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인식이 되니까, 이거를 알게 해준 이세영 대표님께 감사가 드리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게 이제 기인이 나에게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운이 좋았기 때문에 또 기인을 만났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저라는 사람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기인하고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총계와 빈도수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내용이었는데, 대중은 이런 일이 자주 안 일어나나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블랙스완은 자주가 아니고 한 번이라는 거, 그 한 번이 모든 거를 뒤엎는다는 거. 그래서 빈도가 자주 우리가 실패를 하고 뭔가 자주 일어나는 거는 노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에 계속 일어서 그거를 이름에도 알고 거기다 계속 투자를 하고 뭔가 하다 보면은 그거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실패가 되는 거고, 이 총계를 봐야 된다는 거. 이 블랙스완이라는 거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노출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블랙스완이 왔을 때 예측하지 못한 거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단함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의 결론은 저는 이제 정말 예측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를 지지해 주는 구조가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정말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은 어떤 거인지, 그리고 내 안의 다양성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블랙스완이 안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지
앞으로 우리는 정말 삶이 뭐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하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 단단해져야지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런 양면성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선택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관점, 속성 이런 것들 또한 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은 훨씬 더 다양성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양성이 들어오는데 그게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고 정리정돈이 되면서,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저러지? 이런 게 있었다면은 양면성으로 보다 보니까 그래,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도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지금 이럴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어떤 걸 찾아야 될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출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힘으로 제가 됐던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제가 이런 PCM 교육 이런 수업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딸아이 만나러 갔을 때 그때와 작년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는 성당을 가니까 그때 한 번 빼고서는 한 번도 늦지 않고 한 번도 수업을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은 항상 유튜브 영상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렸고, 그게 저한테는 이런 유튜브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저께 1대1 코칭 수업에서 대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언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변했다고, 좋아졌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좋아졌다고 답변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라고, 유튜브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되어진 거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지 못했던 거를 또 보아주신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을 처음에는 할 말이 없고 이런 교육을 받아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를 모르고, 왜냐면 듣고 나면은 그때는 생각이 났는데 제가 전달을 하려 그러면은 제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다 이게 깨닫게 된 거를 이렇게 유튜브에 남기고 하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면 또 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가 정말 저에게 많은 이득을 주고 있다는 거, 변화시켜주고 성장시켜주고, 그리고 이런 말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또 계속 고객들을 만나야 되다 보니까 고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의 언어가 전달되다 보니까 고객들도 저에게 다른 부동산 소장님들하고 달라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런 이 교육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